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잣도박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전에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E200 아방가르드입니다. 엔트리 트림이라 하면 흔히 기본적이고 단출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막상 시승하고 나면 어라? 이 정도면 충분히 상품성 좋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텐데 과연 E200 아방가르드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E200 아방가르드의 기본 가격은 7,39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만 놀릴 수 있는 폭풍 할인이 적용되면 실구매가는 6천만원대로 확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진짜 구매할 만한 기회죠. 참고로 제가 시승한 이 차량은 고양 모터원 벤츠 전시장에서 협찬받았는데요. 만약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친절한 상담 그리고 빠른 출고까지 원한다면 이승주 팀장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E300 익스클루시브 리뷰에서 한번 깊게 다뤘죠. 오늘은 E200 아방가르드만의 디자인 특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참고로 E300 익스클루시브의 디자인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트리 트림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디자인만 보면 전혀 엔트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넓은 간격의 4개의 파워돔 덕분에 차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하며 앞 유리에는 메르세데스의 사인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은 살짝 다른데요. E자 모양의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라 오토 하이빔만 지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라이트가 켜졌을 때 약간 텅 빈 느낌이랄까요? 고급차를 타면서 이게 끝이야? 라는 느낌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아쉽게도 야간 웰컴 애니메이션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릴 디자인은 큰 변화를 줬습니다. 대형 벤츠 엠블럼과 작은 엠블럼이 돋보이는 디자인 덕분에 그동안 아방가르드 트림에서 아쉬웠던 그릴 디자인이 제대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엠블럼이 많아서 조금 많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심플한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짧은 크롬바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짧은 오버행과 긴 보닛이 만들어내는 비율 덕분에 스포티함과 안정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굵직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3개의 캐릭터 라인은 디자인에 날카로움을 더해주죠.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하게 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체에 비해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야간에는 사이드 미러에서 벤츠 엠블럼이 빛나면서 감성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줍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고 유리는 전 좌석이 일반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요즘 핫한 오토 플러시 타입이라 차량에 가까이 가거나 잠금 해제하면 매끈하게 튀어나오고 다만 작동할 때 소리가 꽤 크게 들리는 점은 약간 거슬리네요.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소리 뭐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야간에 도어 손잡이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문구 덕분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이런 감성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참 잘하죠. 후면 디자인은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별 모양으로 4개의 라이트가 정등됩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간 주행등과 다르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해 탑승객을 기분 좋게 맞이해주죠. 범퍼 하단부도 익스클루시브와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휠은 225, 55, 18인치 사이즈의 5스포크 알로이 휠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을 고려한 세팅이라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성능도 만족스럽습니다. 딱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E200 아방가르드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200 아방가르드의 실내 디자인을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적당한 미래지향, 적당한 고급스러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크린이 적용된 이 클래스만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나 화려함은 덜하지만 경쟁사의 차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 수 위의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솔직히 조수석 모니터를 위해 굳이 슈퍼스크린을 넣을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물론 슈퍼스크린이 주는 시각적 임팩트는 여전히 멋지지만요. E200 아방가르드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4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컬럼식 기어, 블랙 오픈 포워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아티코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해 차에 타는 순간부터 감성을 제대로 충족시켜줍니다. 12.3인치 계기판에는 최신 MBUX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애니메이션 속도나 반응성이 빠르고 화려합니다. 테마는 총 4가지로 제공되며 각 테마는 주행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테마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하며 길찾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주행보조 기능 테마는 주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기판에 표시해주며 도로의 방향이나 터널까지도 그래픽으로 섬세하게 구현해줍니다. 도로 상황을 마치 게임하듯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운전하는 재미를 더해주죠. 스포츠 테마에서는 RPM과 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RPM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멋들어지게 해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시인성이 좋아서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인성은 어느 테마를 선택해도 시인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었습니다. 14.4인치 디스플레이는 터치와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요. 화질도 아주 만족스러운데 뛰어난 색 재현력과 안부 표현 덕분에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영상을 볼 때도 생각보다 몰입이 될 정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테마 설정도 재밌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부터 요즘 유행하는 제로 레이어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들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승한 이 클래스에는 여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유튜브를 차 안에서 정차 중에 볼 수 있습니다. 공조기는 터치 방식이라 운전 중에 조작하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성능은 우리나라 환경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톨게이트 같은 필수 정보를 모두 제공해주고 검색 속도도 빠릅니다. 길 안내도 수도권 내에서는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됩니다. 주행 중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계기판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전방을 주시하면서 확인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의 색 배열 덕분에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나마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두께도 적당해 손에 잡히는 느낌이 만족스럽습니다. 버튼의 조작감도 괜찮고 터치 부분도 조작하는 맛이 있습니다. 다만 버튼이 전체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돼 있어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겠죠. 기어는 클럼식으로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지만 실용성만큼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 운전 중 편리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E200 아방가르드의 실내 재질은 엔트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이거 진짜 엔트리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스러웠는데요. 센터 패시아와 콘솔에 적용된 블랙 오픈 포워 우드 트림은 하이그로시가 아니어서 관리하기도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들도 상위 트림 못지 않습니다. 대시보드, 센터 콘솔, 그리고 전 좌석 도어까지 모두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 이 부분만 봐도 고급감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버튼 부분도 신경 쓴 게 느껴집니다. 싸구려 검은색 플라스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은색으로 마감하거나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 고급스러움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도어 트림은 가죽 스티치와 함께 금속의 정교한 디테일이 살아있어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서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상등은 터치가 아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 직관적이고 볼륨 조작도 버튼과 터치를 병행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1열은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2열은 금속 도어 스커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달은 일반적인 재질을 사용했지만 천장은 화이트 헤드라이너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실내 공간이 더욱 밝고 개방감 있게 느껴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상에 10가지 멀티컬러 옵션이 지원되며 공조기 조작이나 하차 시 경고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됩니다. 비록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능동적인 기능은 없지만 멀티컬러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실내 감성 충족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특히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 경쟁사보다 확실히 더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운전할 때 방해가 되는 수준도 아니고 특히 사이드 미러에 살짝 비춰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감성을 살리면서도 운전 시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인성도 훌륭하고 감성적인 만족감 역시 꽉 채운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아티코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얇으면서 아티코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져 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이 300을 탔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다리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오른쪽 다리가 센터 콘솔에 자꾸 부딪히는 건 정말 거슬렸어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긴 주행 중에는 확실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주행을 해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몸이 피곤하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시트 역시 아티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유아 카시트를 설치하기엔 무난한 수준입니다. 카시트를 설치한 후에도 공간이 여유 있어 성인 1명과 아이 1명이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 181cm의 성인이 앉으면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다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이 지나치게 높아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죠. C클래스와 비교하면 다리 공간이 더 여유롭지만 5시리즈와 비교하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트 각도가 경쟁 모델에 비해 더 눕혀져 있어 그나마 착자감은 더 나은 편이지만 쿠션이 너무 단단하다 라는 느낌이 있어 착자감이 좋은 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은 100% 다 열리지만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깁니다. E200 아방가르드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시트 키넥틱,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기능,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00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그리고 음질로 명성 높은 버메스터 오디오가 빠져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차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상위 트림과의 차이를 느끼게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하이빔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빛이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밝기는 디지털 라이트와 비슷하지만 차량이나 빛을 감지하면 사향등이 부드럽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꺼져버려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무난합니다. 차량 인식은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끼어드는 차량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천천히 끼어드는 차량은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약간 묘한 느낌을 주는데 국도에서 급격한 코너를 돌 때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차로 중앙을 완벽하게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램프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지만 국도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더 정밀한 중앙 유지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 차선 변경도 시속 80km 이상에서만 작동하는데 작동 속도가 느린 편이라 약간의 답답함이 있죠. 좀 더 빨리 차선을 변경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조기는 2존으로 구분되지만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유지해줍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면서 개방도 가능합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고 4대2대4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공간은 540리터를 자랑하여 경전사의 차량보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 130cm 길이의 캐디백을 넣을 때 세로로는 힘들지만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만약 시트를 폴딩하면 캐디백 여러 개도 거뜬하게 들어가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여유로운 수준이라서 2m 길이의 물건도 문제없이 수납할 수 있는 건 큰 장점이죠. 그 외 트렁크 양옆에 수납 공간이 있고 하단에도 수납 공간과 여러 물품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어라운드 뷰는 다양한 화각을 제공하며 3D로 차량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근처에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지만 시속 15km 이상 속도가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카메라 화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실제로 보이는 모습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무선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14.4인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12인치 정도의 크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기본 오디오로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지만 저음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위주의 클래식, 여자 가수 노래, 아쿠스틱 장르 음악을 들을 때는 꽤 괜찮은 소리를 내어주지만 폭발적인 베이스가 필요한 곡들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위 트림에 탑재된 버메스터 오디오와 비교하면 버메스터는 넘사벽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경쟁 차량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음질을 자랑하니 이건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현재 시승 중인 E200의 파워트레인은 이렇습니다. 엔진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출력 204마력, 32.6kgm, 미션 9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컨티넨탈 에코 콘택트 6 Q,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82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시속 0에서 100km 공식 기록 7.5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4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4km, 연료통 66리터, 권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신형 E클래스가 되면서 모든 트림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어 연비 효율을 높이고 터보렉을 줄여 주행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도 주행 모드마다 정보가 추가되어 다른 브랜드보다 운전자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200의 데일리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없는 E200 아방가르드가 후륜 조향이 탑재된 E300과 큰 차이를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 외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죠. 먼저 차에 탑승할 때 전고가 1475mm에도 불구하고 1열과 2열 모두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다만 2열 도어 하단에 공간이 조금 부족해 신발 때문에 먼지가 쉽게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불편함이지만 가끔 발이 걸릴 때마다 도어 트림이 오염되는 점은 아쉽죠. 이런 경우 찻도박이 실내 청소 제품을 사용하면 오염 물질과 세균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구매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시내 주행 시 가속력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520i보다 빠르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가속력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악셀 페달은 슈퍼카처럼 무거우면서 초반 출발 시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묵직함이 전해져 평소와 비슷한 강도로 악셀을 밟아도 생각만큼 속도가 빨리 오르지 않아 시내는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일관된 제동력을 제공하여 매우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제동감을 선사합니다. 이 점이 승차감과도 잘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동 세팅을 보여줍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스탑앤고가 작동해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엔진 진동과 소음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비 향상과 더불어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정방과 후방 모두 준수한 시야를 제공하지만 사이드 미러의 크기가 다소 작아 시야가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나 시내 영석 코너에서는 후륜 조향이 있는 차량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충분히 경쾌한 주행감을 자랑합니다. 유턴 시에는 1.9차선의 공간이면 충분히 가능하여 후륜 조향이 있는 차량은 1.6차선에서도 유턴이 가능하지만 E200 아방가르드도 충분히 좋은 회전 반경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너비가 1880mm로 좁은 길이나 오르막길 주행 시 큰 부담을 주지 않는데 범퍼 아래의 플랩이 방지턱을 넘거나 아파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긁히는 소리가 발생하여 약간 거슬릴 수 있습니다. 주차 시 좁은 회전 반경 덕분에 쉽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며 구축 아파트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의 넉넉한 주차 공간은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후륜 조향이 없어도 충분히 준수한 데일리성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E200 아방가르드의 파워트레인 성능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가속력, 엔진 및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까지 포괄적으로 계측기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속 성능부터 살펴볼까요? 이 200의 시속 0에서 100km 기록은 7.98초, 시속 80에서 120km 기록은 5.45초, 시속 0에서 160km 기록은 20.61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속 0에서 100km 가속 시간이 7.4초인 반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7.98초를 기록하여 다소 느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비가 많이 내려路面이 젖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마른路面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공식 기록과 유사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E200은 520i보다 더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E200, E250, E300의 가속 시간이 0.5초에서 6초 사이로 거의 일정한 간격을 보인 점은 인상적입니다.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는 8.16초, 컴포트 모드에서는 8초를 기록하여 주행 모드에 관계없이 엔진 성능과 지속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속 80에서 120km 가속 테스트에서는 5초 중반대를 기록하여 520i보다 소폭 빠르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무난한 가속력을 선보였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E300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도로에 깔리는 느낌을 제공하여 연속 차선 변경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엔진 반응은 제동 후 가속을 하거나 정속 주행 중 가속 시 약간의 터보렉이 있었지만 빠른 미션 반응과 엔진 반응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버벅이던 부분이 개선되어 부드럽게 가속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선된 엔진 반응과 미션 반응 덕분입니다. 다만 언덕길이나 와인딩 주행 시에는 여전히 미션이 기어 단수를 제대로 못 찾고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급가속 시 부드러운 가속을 시작으로 운전 재미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 중 가장 중요한 제동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0km 제동거리는 39.34m로 젖은 노면 상황을 감안해도 우수한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급 차량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제동력 부족이 있었지만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는 39.82m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제동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200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200의 핸들링 성능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의 둔한 반응과는 달리 상당히 경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와인딩 도로나 회전 교차로를 지날 때도 차량의 민첩한 움직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데 특히 후륜 조향에서 종종 발생하던 오버스티어 현상 없이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 200의 롤 억제력은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서스펜션의 댐핑이 조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속 주행 중 급격한 차선 변경 시에도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도 타이어 트랙션이 우수하여 안정적인 롤 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롤 억제력에서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200도 충분히 준수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성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승 당일 강우로 인해 제한적인 평가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 시승했던 포매틱 모델에서는 코너를 돌 때 안정감과 묵직함을 느꼈다면 후륜 구동인 E200은 후륜 특유의 경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타이어 사이즈가 와인딩에 최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코너에 진입해도 약간의 타이어 스키드 소리가 들리지만 타이어 트랙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코너를 탈출할 때도 경쾌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연속적으로 급코너를 돌더라도 약간의 롤은 느껴지지만 차량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해도 타이어 슬립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매틱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보다 후륜 구동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웠는데 후륜 구동의 특유의 경쾌함과 민첩한 반응 덕분에 운전의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200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어 서스펜션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200은 일반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꽤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했는데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마치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것 같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잔진동 흡수가 탁월하여 도심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요철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차량이 출렁이지 않아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다만 높이가 있는 요철을 지날 때는 약간의 충격이 느껴져 역시나 에어 서스펜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낮은 방지턱을 통과할 때 서스펜션이 잔진동을 약 90%를 흡수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주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맨홀길이나 포트홀 같은 노면의 심한 요철을 지날 때는 충격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에어 서스펜션에 비해 더 많은 충격이 유입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방지턱을 부드럽게 지나가는 동안 이 300과 마찬가지로 범퍼 아래의 플랩이 노면과 부딪혀 충격음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승차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이 300과 동일한 코스를 주행했을 때 낮은 방지턱의 충격이나 노면의 잔진동은 에어 서스펜션과 비슷하게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방지턱을 지날 때는 여전히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하는 승차감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200의 승차감을 종합해보면 기본 서스펜션만으로도 충분히 준수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패밀리카로의 활용도도 역시 높아 일반적인 주행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200의 정차 소음은 36dB로 측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300보다 성능을 조금 더 낮추다 보니 이 300보다 조금 더 조용한 편인데요.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90% 이상 감소시켜주고 about anything.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줘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 AI 상담사를 바로 오디오 출력이 낮은 대신 오히려 이 300보다 더 나은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애플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시속 80km로 주행 시 46dB, 시속 110km로 주행 시 5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정숙한 주행 소음을 기록하여 장시간 운전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로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200의 연비는 정말 놀라운데요. 복합 연비는 무려 리터당 12.3km를 자랑하며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의 속도로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20.4km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거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경제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382km를 주행한 결과 리터당 11.5km의 연비를 기록하여 시내 주행에서도 꾸준히 좋은 연비를 유지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메르세데스 벤츠는 엔트리 라인 모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E200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LC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E200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보메스트 오디오만 제외한다면 가격 대비 좋은 상품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가속력은 수치에 비해 조금 느리게 느껴지긴 하지만 코너링 성능이나 승차감 면에서는 상위 트림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E200 아방가르드는 엔트리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차또박이었습니다.